67세 김순애, 평생 아들 하나만 믿고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어느 날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태수야. 시장 골목에서 본 아들의 뒷모습. 그는 어머니의 부름에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아파트로 사라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다가선 낯선 문 앞. 손끝이 떨리며 초인종이 눌러지는 순간 고요한 침묵을 깨고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주한 장면. 순애의 숨이 멎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과연 그 집안에서 어머니가 본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영상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결국 우리의 삶 가까이에 숨어 있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재래시장 골목길에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집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67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민첩했습니다. 떡집을 시작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이 작은 가게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서 떳떳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순애 씨,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옆 가게 김치집 사장 박정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애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떡은 아침 일찍 나와야 부드럽거든요. 아들놈은 요즘도 바쁘죠? 대기업 다니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애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40이 된 아들 태수가 큰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였어요. 평생을 이 작은 떡집에서 보내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아온 보람이 바로 이런 순간에 느껴졌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야근도 많이 하고 출장도 자주 다니고 그래도 며느리가 잘 뒷바라지해 주니까 고마워요. 실제로는 며느리 미정과도 요즘 연락이 뜸했지만 순애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가족이 화목하다는 인상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태수가 연락을 잘 안 해서 조금 서운하긴 해요. 정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쁘니까 그러겠죠. 요즘 직장인들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오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할머니들,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어요. 순애야, 인절미 한 팩만 주세요. 손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머니. 방금 만든 거예요. 몇 살이라고 하셨죠? 5살이야. 어찌나 귀운지 몰라. 순애는 정성스럽게 떡을 포장하며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손자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환한 표정을 보니 문득 자신의 손자 생각이 났어요. 태수와 미정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저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자 순애는 휴대폰을 꺼내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 들어 아들과의 연락이 뜸해졌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여보세요, 태수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목소리가 어딘지 급해 보였습니다. 순애는 살짝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고. 저녁에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지 않을래? 미정이랑 같이. 오늘은 야근이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 시간 되니? 좀 바빠서 확정하기 어렵네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애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안부라도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대화가 너무 짧고 딱딱했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그러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순애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피곤함 이상의 것이 느껴졌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골목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이 장을 보러 나오고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와 뛰어다녔습니다. 순애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며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애는 동네 약국에 들렀습니다. 혈압약을 받으러 간 것이었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시죠? 그럼요. 아들놈이 워낙 신경을 써서요. 사실 태수가 약 복용에 대해 신경 쓴 지는 꽤 되었지만 순애는 여전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자랑은 그녀에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약봉지를 받아들고 집으로 향하던 순애는 문득 아들에게 약을 가져다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가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뜸했으니까요. 오랜만에 깜짝 방문해 볼까? 순애는 발길을 돌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태수와 미정이 사는 아파트는 시장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중형 아파트였는데 순애가 보기에는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집이라는 생각에 항상 뿌듯했거든요. 버스에서 내린 순애는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입구 근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분명히 태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분명히 야근이라고 했는데. 태수야. 순애가 다급히 불렀지만 태수는 못 들은 듯 그대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들의 모습이 어딘지 급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를 피하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상쩍은 기운의 순애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태수는 자신들이 사는 아파트로 가지 않았어요. 반대편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멀찍이서 지켜봤어요. 태수가 신축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을 똑똑히 봤습니다.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 순애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왜 모르는 집에 들어가는 걸까요? 그것도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서. 약봉지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얘가 왜 여기서? 직감이 차갑게 내려앉았어요. 순애는 용기를 내어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순애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아, 태수 어머니인데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것은 미정이 아니라 완전히 낯선 젊은 여자였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예쁜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놀람과 당혹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시라고요? 여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어요. 순애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아들이 들어간 집인데 왜 낯선 여자가 나올까요? 네, 태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댁은? 저는 여자가 말을 머뭇거리는 사이 안쪽에서 작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누가 왔어? 순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 무슨 아이? 태수와 미정에게는 아이가 없는데. 그리고 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아이라니.
잠깐만요. 태수 씨는, 태수 씨는 지금 없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순애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아들이 들어간 것을 봤는데 없다고 하네요. 혹시 제가 잘못 찾아온 건 아닌가요? 그 순간 집안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어서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유나야, 누가? 복도에서 나타난 태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와 마주친 순간 태수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엄마, 어떻게 여기를?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애와 유나라는 여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태수야, 여기가 어디니? 이분은 또 누구고? 순애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수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엄마, 설명이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고? 야근한다며? 그런데 왜 여기 있는 거니? 그때 거실에서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아이는 태수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왔어. 그 순간 순애의 세상이 뒤집혔어요. 아빠라고요? 이 아이가 태수를 아빠라고 불렀다고요? 순애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눈, 코, 입매. 분명히 태수를 닮았어요. 민호야, 조용히 해. 태수가 당황하며 아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순애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태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순애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무릎이 힘없이 꺾이며 벽에 기댔어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유나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예요? 태수 씨가 결혼했다는 걸. 순애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이 여자도 속은 거라는 말인가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태수 씨가 미혼이라고 했어요. 곧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하면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유나가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태수가 보낸 메시지들이었어요. 우리 곧 결혼하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순애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니. 회사 동료들도 증언할 수 있어요. 태수 씨가 결혼 반지도 안 끼고 다니면서 미혼이라고 했다고. 유나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여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속은 것이었어요. 민호가 몇 살이에요?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5살입니다. 5살. 그럼 태수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 여자와 관계를 시작했다는 말이었어요. 민호가 순애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진짜 할머니예요? 아빠가 할머니 있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순애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래, 할머니야. 순애는 울먹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태수야.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어요. 네, 엄마. 미정이는 알고 있니? 아니요. 모릅니다. 태수의 대답은 작았습니다. 순애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심지어 이 여자마저 진실을 몰랐다니. 어머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호 때문에 떠날 수도 없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있을 수도 없고, 유나의 눈에는 절망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순애는 이 여자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어요. 일단 생각해 봅시다. 순애는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어떻게 말할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 제발 미정이한테만은 비밀로 해주세요.
태수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야지. 하지만 엄마, 태수야, 넌 지금 몇 명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알아? 순애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가득했어요. 미정이도, 이유나 씨도, 그리고 이 아이도 모두 내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 민호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우리 헤어지는 거예요? 아빠랑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아이의 말에 어른들은 모두 말문이 막혔어요. 순애는 민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다시 올게. 약속한다. 순애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기분이었거든요. 순애는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그 순수한 민호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그리고 5살 손자가 있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순애는 현관문을 열면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 미정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미정아, 언제 왔니? 태수는? 태수 오빠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마치 큰 결심을 마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가가 조금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미정아, 앉아라. 어머니가 할 말이 있다. 순애가 무거운 마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오늘 태수놈을 봤어. 어디서요? 신축 아파트에서. 그런데 거기서 젊은 여자와 아이가. 정윤아 씨와 민호 얘기시죠? 미정이 순애의 말을 끊었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아, 너는 어떻게 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미 몇 달 전부터요. 미정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태수 오빠 차에서 아이 장난감을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 통화 내역에서 정윤아라는 이름도 봤고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어요. 며느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니. 그래서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미정이 테이블 위 서류를 가리켰어요. 신축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는 것, 5살 아이가 있는 것, 모든 걸 확인했어요.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미정이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니. 언제부터 알았니? 확실하게 안 건 한 달 전이에요. 하지만 의심은 훨씬 전부터 했죠. 미정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태수 오빠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정아.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았어요. 영수증, 통화 기록, 심지어 그 여자 집에 들어가는 사진까지. 미정이 사진 몇 장을 꺼내 보여줬어요. 태수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어머니는 오늘 처음 아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충격받으신 것 같아 보여요. 그래. 나는 정말 몰랐어. 미안하다, 미정아. 순애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가 미안할 이유는 없어요. 잘못한 건 태수 오빠 혼자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태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태수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두 사람의 분위기를 느꼈나 봐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정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유나 씨와 민호는 잘 지내죠? 태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미정아, 그게 몇 년째 거짓말하고 살았어요? 우리 결혼식 때부터 이미 그 여자와 사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들어봐. 나는 들어보라고요? 뭘 더 들어봐야 해요? 미정이 소리쳤어요. 몇 년째 바보처럼 속고 살았는데 뭘 더 들어봐요? 태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 집에 가고 출장 간다고 하고 같이 여행 다니고 미정이 사진들을 태수에게 던졌어요.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우연이에요? 사진 속에는 태수가 유나, 민호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진짜 가족 같잖아요. 미정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몇 년을 속이고 살면서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울분이 가득했어요. 저는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다고요. 미정아, 제발 뭐요? 용서해 달라고요?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하고 살라고요? 미정이 태수의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그 여자는 어때요? 오빠가 결혼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그 여자는 몰라. 그럼 그 여자도 저처럼 속은 거네요. 정말 대단해요. 미정이 비웃음을 지었어요. 두 명의 여자를 동시에 속이고 사는 기분이 어때요? 짜릿해요? 미정아, 그런 말 하지 마. 왜요? 사실이잖아요. 미정이 가방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이런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미정아, 어디 가는 거야? 이혼 서류 준비하러 가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 예약도 잡아놨어요. 태수가 다급하게 달려들었어요. 미정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미정이 태수의 손을 뿌리쳤어요. 몇 년을 속이고 살았는데 용서요? 그리고 그 아이까지 있으면서요? 미정아, 이제 그 여자랑 그 아이를 책임지세요. 그게 오빠가 해야 할 일이에요. 미정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순애가 급하게 불렀습니다. 미정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안 될까? 어머니, 저는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밤 고민했거든요. 미정이 돌아서서 태수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오빠, 행복하세요. 그 진짜 가족이랑요. 미정아, 제발. 하지만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미정이 사라졌어요. 거실에는 순애와 태수만 남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죠? 미정이가 정말 떠나면 태수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어요. 태수야, 내가 뿌린 씨야. 이제 걷어야지.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어요. 미정이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하루 종일 떡집에서 일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태수는 그 후로 연락도 없었고 유나에게서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오후 순애가 떡을 만들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가게로 들어왔어요. 김순애 사장님 맞으십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뭔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박미정 씨의 대리인이고요. 순애의 가슴이 떨렸어요. 미정이 정말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정이가 뭐라고 했나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다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순애는 마음이 아팠어요. 미정이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할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박미정 씨께서 김태수 씨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시고 만약 계속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시네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변호사가 떠난 후 순애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어디 있니? 엄마, 회사에 있어요. 태수의 목소리는 풀이 죽어 있었어요. 미정이 변호사 보냈더라. 이혼 서류 준비한다고. 알고 있어요. 회사로도 연락 왔어요. 순애는 아들이 걱정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태수야, 저녁에 집에 와라. 이제 유나하고도 얘기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무슨 얘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말이야.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잖아. 저녁이 되어 태수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태수야, 밥 먹어라. 엄마, 식욕이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제대로 먹어야지.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텐데. 순애가 밥상을 차려주면서 말했어요. 유나한테는 연락했니? 못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태수야, 이제 결정해야 해. 유나와 민호를 어떻게 할 건지.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회사에서도 이상하게 보는 것 같고.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유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라. 순애가 재촉했어요.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태수 씨, 저 유나예요. 지금 시간 있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자꾸 할머니 찾아요.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있어서요. 순애가 손짓으로 자신이 받겠다고 했어요. 유나 씨, 저예요. 태수 어머니.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이대로 둘 수는 없잖니. 네.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저녁에 내가 그 집으로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태수를 바라봤어요. 태수야, 이제 정말 결정해야 해. 유나와 민호에게 어떻게 할 건지. 엄마, 저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태수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김태수입니다. 태수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굳었어요. 네, 지금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회사에서 내일 아침 부장님이 보자고 해요.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순애는 불안해졌어요. 회사에서도 태수의 상황을 알게 된 모양이었어요. 다음 날 순애는 하루 종일 불안했어요. 태수가 회사에서 어떤 얘기를 들을지 걱정되었거든요. 오후가 되어서야 태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대요. 뭐라고? 개인 신상 문제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고. 감봉이나 정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 문제가 회사까지 영향을 미치다니. 누가 회사에 얘기한 거니? 잘 모르겠어요. 아마 미정이가. 미정이가 왜 회사에 얘기하겠니? 그 애가 그런 애 아니잖아. 순애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녁이 되어 순애는 약속대로 유나가 사는 아파트로 갔어요. 문을 열어준 유나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유나야. 순애가 거실로 들어가자 민호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왔어. 아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순애의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호야, 할머니 보고 싶었지? 네. 아빠는 왜 안 왔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민호야,
잠깐 방에서 놀고 있을래? 유나가 아이를 방으로 보낸 후 순애와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 저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민호 때문에 이사도 갈 수 없고. 유나야, 힘들지? 네. 정말 힘들어요. 태수 씨는 연락도 잘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유나가 울먹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낯선 남자들이 집 앞에서 계속 서성거리더라고요. 혹시 사채업체는 아닐까요? 순애는 깜짝 놀랐어요. 태수가 돈 문제까지 있는 건 아닐까요? 유나야, 태수가 돈 문제 있다는 얘기 들은 적 있니? 아니요. 하지만 요즘 태수 씨 행동이 이상해요.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순애는 더욱 걱정되었어요. 이혼 문제, 회사 문제에 이어 돈 문제까지 있다면. 유나야, 일단 태수를 불러서 셋이 제대로 얘기해보자. 순애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수야, 지금 유나 집에 와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엄마, 지금 당장 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해. 순애의 강한 목소리에 태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1시간 후 태수가 도착했어요. 얼굴이 더욱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이제 진짜 얘기해보자.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온 거예요. 태수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라. 돈 문제도 있는 거 아니니? 순애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태수가 입을 열려는 순간 태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김태수입니다. 전화를 받은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네, 지금 당장요? 하지만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일이니? 순애가 불안하게 물었어요. 해임됐어요.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 유나도 깜짝 놀랐어요. 부정자금 유용이 감사에서 발각됐대요. 내일까지 회사 물건 다 정리하고 나오라고. 태수가 고개를 감싸쥐었어요. 태수야, 부정자금이 뭐니? 회사 돈을. 제가 좀 썼어요. 얼마나? 2천만 원. 순애는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 돈까지 손댔다니. 왜 그런 일을 했니? 유나랑 민호 생활비도 있고 미정이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누구세요? 유나가 인터폰으로 물어봤어요. 금융업체에서 나왔습니다. 김태수 씨 계시죠? 낯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수야, 저 사람들이 누구니? 사금융에서 돈을 빌렸어요. 얼마나? 3천만 원. 이자까지 하면 5천만 원 정도. 순애는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김태수, 나와서 얘기합시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가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문 열지 마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자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어요. 문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덩치 큰 남자 3명이 들어왔습니다. 김태수 씨, 돈 준비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요. 남자 중 한 명이 민호를 보더니 말했어요. 아이도 있네요. 가족이 다 모였으니 제대로 얘기해 봅시다. 순애는 민호를 몸으로 감쌌습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세요. 할머니, 우리는 아이를 해치지 않아요.
다만 돈 문제를 해결해야죠. 일주일 드릴게요. 최소한 2천만 원은 가져오세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집 팔든지 떡집 팔든지 방법은 알아서 찾으세요. 남자들이 위협을 남기고 떠났어요.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태수야, 이제 어떻게 하니? 순애가 힘없이 물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태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사에서 잘리고 빚쟁이는 몰려오고 유나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어떻게 돼요? 민호가 순애를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순애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하지만 정말 지켜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유나야, 며칠만 피해 있어라. 친척집이라도.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민호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럼 일단 우리 집으로 와라. 어머니 집에요? 그래, 당분간 같이 살자. 이 상황에서 따로 있으면 더 위험해. 순애가 결심을 내렸어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신경 쓸 때가 아니야. 민호 안전이 더 중요하지. 순애는 이제 체면이나 세간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손자를 지키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태수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모르겠어요,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태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일단 집에 가자. 여기 있으면 또 사람들이 올지도 몰라. 순애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유나야, 민호 짐 챙겨라. 당분간 할머니 집에서 살 거야. 네, 어머니. 유나가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하죠? 너도 같이 와야지. 혼자 있으면 더 위험하잖아. 순애는 아들도 걱정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혼자 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거든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민호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래, 할머니 집에 가서 같이 살 거야.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어른들은 마음이 아팠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아이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3명은 순애의 집으로 향했어요. 짐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순애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순애는 민호를 위해 방을 정리해 줬어요. 민호야, 여기가 내 방이야. 할머니, 정말 여기서 살아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떡도 많이 만들어 줄게. 아이는 좋아했지만 어른들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서. 유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유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다 태수놈이 저지른 일이지. 순애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엄마, 정말 어떻게 하죠? 태수가 또 물었어요. 일단 오늘 밤은 쉬고 내일부터 방법을 찾아보자. 순애도 답이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호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체면도 직장도 가정도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져 버린 상황.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새벽부터 일어나 떡집 준비를 했어요. 집에는 유나와 민호 그리고 태수가 함께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유나가 부엌으로 나와서 말했어요. 괜찮아, 유나야. 너는 민호나 돌봐라. 어머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저 때문이기도 하고.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했잖니.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유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속은 것일까요? 유나야, 어머니가 물어봐도 될까? 네, 어머니. 너는 정말 태수가 결혼했다는 걸 몰랐니? 유나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몇 번 의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태수 씨가 가끔 전화를 받을 때 멀리 가서 받거나 주말에 만나자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하거나 유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차에서 여자용 머리끈을 본 적이 있어요. 제 것이 아닌. 그럼 물어봤니? 네, 물어봤더니 여동생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순애는 아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거짓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유나가 말을 이었어요. 민호가 태어나고 나서 호적에 올리자고 했는데 태수 씨가 계속 미뤘어요. 호적에? 네,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회사 일이 복잡하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순애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태수가 혼인신고를 미룬 이유를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태수 씨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서도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볼 걸 그랬어요. 유나가 후회스럽게 말했어요. 어떨 때? 민호 돌잔치 때도 그랬어요. 태수 씨 가족들을 초대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순애는 그때 자신들이 민호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걸 떠올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유나야,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하더니 결국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더 물어봤어야 했는데. 네, 정말 후회돼요.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물어봤다면 이런 일까지는 안 갔을 텐데. 유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유나야, 그래도 내 잘못은 아니야. 말하지 않은 건 태수 잘못이지. 순애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눈치가 좀 더 빨랐다면. 그럼 말하지 마라. 태수가 너무 교묘하게 숨겼던 거야. 그때 태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일자리 찾으러 나가야 해요. 태수야, 유나가 몇 번이나 물어봤다며? 너 말하려고 했던 적 있지? 순애가 다그쳤어요. 엄마, 그때 정말 말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왜 안 했니? 무서웠어요. 유나가 떠날까봐, 민호를 못 볼까봐. 태수의 고백에 유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수 씨, 그때 말했으면 저도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유나야, 정말 미안해. 나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유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제 떡집을 보러 온다던 부동산업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김순애입니다. 사장님, 어제 말씀드린 떡집 매매 건인데요. 매수자가 계약 조건을 확정하고 싶다고 하네요. 순애는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평생 일구어온 떡집을 팔아야 한다니.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현재 시세로는 8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이면 빚도 갚고 당분간 생활비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계약 절차 진행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순애를 보고 유나가 놀랐어요. 어머니, 정말 떡집을 파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니. 하지만 떡집은 어머니 평생 일이잖아요. 유나야, 가게는 다시 차릴 수 있어. 하지만 민호는 다시 태어날 수 없잖니. 순애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 더 적극적으로 물어봤다면. 유나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가족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살자. 순애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떡집은 팔지 마세요.
제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무슨 다른 방법? 일주일 안에 2천만 원을 구해야 한다며? 그래도 태수야, 현실을 봐라. 너는 회사에서 잘렸고 빚쟁이들은 계속 쫓아올 거야. 순애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호 안전이야. 그 애만은 지켜야 해. 할머니, 우리 어떻게 돼요? 민호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민호야, 할머니가 널 지켜줄게. 약속한다. 순애는 아이를 꼭 안았어요. 오후에 부동산업자가 찾아왔어요. 매수자와 함께였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준비했습니다. 8천만 원에 현금 거래로 하시면 됩니다. 순애는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일주일 후에 잔금 정산하고 가게 인수인계하시면 됩니다. 계약이 끝난 후 순애는 유나와 함께 앉았어요. 유나야, 이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보자. 네, 어머니. 일단 떡집 팔아서 빚부터 갚고 태수는 새 일자리를 구해야 해. 순애가 하나씩 정리했어요. 그리고 민호는 학교도 다녀야 하고 너도 안정된 생활을 해야 하고 어머니, 저는 일을 구해서 도움이 되고 싶어요. 유나야, 내가 일하면 민호는 누가 돌봐? 그것도 그렇네요. 일단 당분간은 어머니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순애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자리에 들면서 다짐했어요. 이제 아들의 잘못은 아들의 문제로 남기고 자신은 진짜 가족이 된 유나와 민호를 지키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그것이 이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약속대로 떡집을 팔았고 빚쟁이들에게 2천만 원을 갚았어요. 하지만 아직 3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그동안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아다녔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도 면접 결과가 안 좋았어요. 태수가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왜?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해임된 이유를 물어보더라고요. 이유를 제대로 얘기를 못하니까 바로 탈락이에요. 순애는 한숨을 쉬었어요. 한번 실수하면 다시 일어서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어디선가는 기회가 있을 거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쟤 때문에 떡집까지 팔게 하고.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앞으로야. 하지만 태수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매일 면접을 보러 다니지만 번번이 떨어지고 빚은 계속 남아있고 가족들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온 거였습니다. 김태수 씨, 약속 지키셨네요. 2천만 원 잘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하지만 아직 3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왔어요. 남자의 말에 태수는 당황했어요. 또 다른 문제요? 김태수 씨, 다른 업체에서도 돈을 빌렸죠?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다른 사금융업체에서 빌린 돈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서도 돈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신 처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럼 대신 이자는 더 붙어요. 총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5천만 원. 태수는 현기증이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 집도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집이요? 유나가 놀라며 물었어요. 모르셨어요? 김태수 씨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든요. 순애와 유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태수가 유나 모르게 집을 담보로 잡혔다니. 태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순애가 다그쳤어요.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잠깐만 쓰려고 했는데
유나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저도 몰랐어요. 언제 그런 일을? 유나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5천만 원 준비하시든지 아니면 이 집을 넘기시든지. 남자들이 위협을 남기고 갔어요. 거실에는 절망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조용히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엄마, 왜 다들 울상이에요? 민호야, 괜찮아. 잠깐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야. 유나가 아이를 달랬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어떻게 해요? 일단 진정하자. 방법을 찾아보자. 순애가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 망쳤어요. 태수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태수야,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하지만 5천만 원을 어떻게? 태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회사에서 잘린 상황에서 그런 큰 돈을 마련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평생의 터전인 떡집을 팔았고 유나는 집까지 잃게 생겼어요.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태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답답한 마음에 바람을 쐬고 싶었거든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태수는 차를 몰고 바닷가로 향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미정도 떠났고 유나도 집을 잃게 생겼고 어머니는 평생 일구어온 떡집까지 팔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태수는 혼잣말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었을까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태수는 차에서 내려 파도를 바라봤어요.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있다가 태수는 다시 차에 올라탔어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와 유나 그리고 민호가 걱정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어요. 금세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또 다른 사금융 업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태수 씨, 약속하신 1,000만 원 언제 가져오실 거예요? 또 다른 빚이었어요. 태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렸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안 됩니다.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태수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태수야, 어디 있니? 집에 와라. 엄마. 순애의 목소리를 들으니 태수는 눈물이 났어요. 빨리 와. 유나도 민호도 걱정하고 있어. 엄마, 저는 정말 죄송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이 함께 있어야지. 혼자 있으면 안 돼.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엄마만 믿고 살아오셨는데. 태수야, 그런 말 하지 말고 빨리 와. 비도 오는데 운전 조심해서. 네, 엄마. 지금 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 빨리 와.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태수는 더욱 울먹였어요. 엄마, 민호한테 전해주세요.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태수야, 내가 직접 말해라. 빨리 와서. 네, 엄마. 제발. 민호만은 잘 부탁드려요. 무슨 소리야? 내가 키워야지. 전화를 끊고 태수는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바람도 거세졌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집으로 가려고 필사적으로 운전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고 유나와 민호도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태수의 집중력은 흐려져 있었어요. 빗물이 앞유리를 때리고 강풍이 차를 흔들었습니다. 빨리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태수는 혼잣말을 하며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앞에서 다른 차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서 차는 미끄러졌어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태수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바다 쪽으로 굴러떨어졌어요. 폭풍우 속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순애가 태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태수 오빠 언제 와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돼요. 유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태수는 오지 않았어요. 순애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긴 밤이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아무도 태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순애 여사님, 아드님 김태수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유나와 민호도 긴장한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밤에 해안도로에서.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유나가 급하게 달려와 순애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태수가. 순애는 말을 이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 통화에서 태수가 집으로 온다고 했는데 그 길에서 사고가 났다니. 할머니, 아빠 어떻게 됐어요? 민호가 순수하게 물었어요. 어른들의 표정을 보니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꼈나 봐요. 민호야,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늘나라요? 언제 돌아와요? 아이의 질문에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경찰은 사고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폭풍우 속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라고 했습니다. 태수의 차는 며칠 후에야 바다에서 발견되었어요. 브레이크 흔적으로 보아 급하게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해야겠어요. 순애가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회사 동료 몇 명과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문했지만 태수의 이중 생활을 아는 사람들의 시선은 복잡했어요. 순애 씨, 정말 안 됐어요. 그래도 고생 끝났네요. 동네 김치집 정자가 와서 위로했어요. 아들을 이런 식으로 떠나보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민호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힘내세요. 정자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례식 중에 미정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정아, 왔구나.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미정이 태수의 영정 앞에 꽃을 놓고 절을 했어요. 그리고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나와 민호랑 함께 살 거야. 잘하셨어요. 그 아이들에게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미정이 유나에게도 인사했어요. 유나 씨, 앞으로 어머니 잘 모셔드리세요. 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우리 모두 피해자였어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미정은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떠났어요. 정말 깔끔한 이별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유족분들께 설명드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태수 씨가 생전에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순애는 놀랐어요. 태수가 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니. 이건 결혼 전에 일찍 가입한 보험으로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사 퇴직금도 일부 나올 예정이고요. 순애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는다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였어요. 그리고 민호군의 경우 친생자이므로 법정 상속분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호가요? 네, 약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님이 관리하시면 됩니다. 며칠 후 미정이 법원에 상속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정은 끝까지 깔끔하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간 거였어요. 어머니, 미정 씨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유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현명한 결정이야. 미정이는 새 출발을 해야 하니까.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순애는 모든 빚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빚쟁이들에게 남은 돈을 모두 갚고 유나의 집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민호도 안전하게 살 수 있겠어요. 유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민호 몫은 따로 적금으로 만들어서 대학 갈 때까지 모아둬야겠어. 순애는 손자의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해결되다니. 유나야, 이제 그런 말하지 마라. 우리가 이겨낸 거야. 순애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몇 주 후 순애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어요. 작은 떡집을 다시 차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쉬셔도 되는데. 유나야,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해. 그리고 민호도 키워야 하고.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일하면 민호는 누가 돌봐? 너는 민호 키우는데 집중해. 순애는 예전보다 작지만 깔끔한 떡집을 열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응원해줬습니다. 순애 씨, 다시 시작하니까 좋네요. 떡이 그리웠어요. 고마워요.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열심히 할게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유나는 가끔 전화를 하며 민호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했어요. 어머니, 민호 잘 지내죠? 그럼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고 있어. 유나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서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호와는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주말에 민호 보러 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민호도 엄마 보고 싶어 해. 순애는 유나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유나가 민호를 보러 왔어요. 엄마, 민호가 유나에게 달려갔어요. 민호야, 엄마 보고 싶었지? 네. 할머니랑 떡도 만들고 새 학교도 다녀요. 민호가 신나게 얘기했어요.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호가 이렇게 밝게 자라고 있어서. 유나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순애는 유나와 민호를 바라보며 만족했어요. 저녁이 되어 유나가 떠날 때 민호가 아쉬워했어요. 엄마, 언제 또 와요? 다음 주에 또 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유나가 떠난 후 순애는 민호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별이 많이 보여요. 그래, 저 별 중에 하나가 내 아빠일 거야. 정말요? 그럼 민호가 착하게 자라는 걸 지켜보고 있을 거야. 순애는 민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지켜야 할 현재였어요. 태수는 자신의 잘못의 대가를 치렀지만 그가 남긴 민호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가진 건 다 잃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죄는 인과응보로 끝났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 거예요. 무너진 땅 위에서도 새로운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